네,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선거운동의 꽃이다. 네, 뭐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로고송입니다. 예, 우리 이태광 교수님 벌써 웃으셨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로고송 그리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숨겨진 의미가 뭔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님과 함께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선거 때마다 이 로고송이 등장을 네. 해요. 예, 그 대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존경하는 인물, 예,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게 급조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이미지 전략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뭐 독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실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음악도 사실 뭐 멜론이나 이런 그 특정한 뭐 이렇게 그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온라인 그 다운로드 음악 사이트에서 뭐 음악을 들으실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하지만 일반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취미생활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들을 좀 공개하는 그래서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요, 대선 후보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젊은 걸 하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연세가 들으신 분일수록 반비례해서 젊은 노래를 고릅니다. 그래서, 야, 진짜 처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로고송부터 얘기를 해보죠. 유권자들한테 이제 그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는 붉은 태양 그것도 있거든요. 그 이문세 씨의 노래 붉은 태양이 있고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이죠. 네. 예, 붉은 노을. 그 노래 참 좋죠. 예, 난 너를 사랑해. 네, 이거 정말 있잖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예, 제목을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도 붉은은 맞히는 게 어디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는 엄지척인가요? 뭐 그거. 네, 엄지척. 그죠? 홍진영 씨 노래죠. 그렇죠. 1번이니까 이제 엄지척을 안철수 한 거였어요. 후보는 그대에게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신해철 씨 노래 두 개를 네, 그렇죠. 그대에게만 민물장의 꿈인데요. 사실 이게 아주 좀 아이러니한데 이 신해철 씨가 이제 의료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해철 씨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발의를 한 사람이 안철수 씨예요. 안철수 의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이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해철 씨 부인이 이제 이 노래를 안철수 이 후보 진영에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태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로고송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그 진영의 그 노래들이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예.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한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노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이거는 뭐 부산에 가면 시의 노래죠. 예. 이 뭐 야구 노래기도 하고 롯데, 저도 뭐 그렇죠. 저도 뭐 롯데 예, 부산 출신이라서 이 노래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노래고요. 그다음에 왠지 뭐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하고 불어서 네. 묶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뭐 그래서 들죠.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역시 이것도 굉장히 호남이죠. 멋있는 그 호남 쪽 노래인데 사실은 부르기는 김수희 씨는 또 부산 출신 가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캠프가 이 노래를 가지고서 뭘 노리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젊은 층을 위해서는 또 트와이스의 치얼업이라든가 뭐 배드키즈의 귓밤망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취업은 유승민 후보죠. 네, 치얼업도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예. 한국이 또 최근에 이 K-팝이라는 그런 장르가 만들어졌는데 뭐 거기서 보더라도 상당히 작품성 높은 노래죠.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리고 홍진영 씨 엄지척은 아무래도 1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저는 재밌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인 것 같아요. 네.
이 모래시계 OST를 이제 아니 굉장히 그 선거 유세장의 분위기가 장중해지더라고요. 비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예. 젊은 세대는 모래시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고현정 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로트로는 뭐 당연히 이제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를 또 선정하셨고. 무조건은 예전 선거에서도 그게 로고송으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여기 또 홍진영 씨 엄지척 이런 것도 대부분 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아주 뜻하지 않게 귀요미송을 또 홍준표 후보가 뿌잉. 예.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아무래도 이제 이 후보가 워낙 이제 그 캠프 쪽에 자금이 부족한지 어쨌든 뭐 상가족 이런 동료들 많이 알려진 동료들을 그 좀 선정을 하신 것 같고 네. 샤방샤방 그리고 파란 나라 이것도 약간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나라라는 노래를 본인의 어떤 그런 바른 정당의 어떤 그런 색깔과 일치시켜 가지고 이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윤민석 씨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노래를 좀 대선 로고송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좋아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좋아하는 영화를 이제 또 본다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는 저요 링컨 그 영화 아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죠. 너무 이제 이분들이 그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고 울었잖아요. 네, 그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난다. 예. 뭐 잘 우시는 분은 치면 심상정 후보도 잘 우십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나네. 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 안 하는 분 같아요. 예. 전 지금 울음이 안 나와요. 예. 아 그러세요? 네.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서가 메마른 거죠. 이제 저는. 예. 과거에 우리는 또 남자답다 뭐 이런 게 붉은 있어가지고. 태양이라고 그런 거 보세요. 예. 예. 붉은 태양. 네, 뭐 붉은 태양으로 뭐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또 광해가 좋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또 인상 깊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또 유승민 후보도 자기가 인상 깊게 봐서 좋아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광해야 이제 우리 한국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영화인데요. 이 그 대처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죠.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처가 사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를 많이 삭감하고 또 이제 없애고 또 이 파괴하고 해체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런 간구한 삶에 대한 갓난 신고에 대한 어떤 묘사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분 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이 영화를 선정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정책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선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또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메시지가 백성을 위한 왕이라는 사실 근데 왕이 아니죠, 그죠? 그 주인공은 이제 하선이라고 그렇죠. 마치 이제 그 거지 왕자와 거지 이제 한국판 버전인데 이 왕이 아닌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으로 이제 착각돼가지고 광해군 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 평민 또는 이제 그 서민들의 어떤 삶을 돌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와 정치라는 과목을 제 과목 중에 그 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난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정난해요.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 이렇게 그 라라랜드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맞습니다.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보시면은 사회적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죠. 이 고전적 영화들 중에서 뭐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전적 영화 홍준표 후보도 고전적 영화 하나 골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는 있는데 이분은 사실 좀 본인의 이미지를 솔직 담백함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는 사실 뭐 여기 이제 찰턴 웨스턴 이거 나오면 이제 명화극장도 많이 봤고 또 심상정 후보도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이건 평소에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심상정 후보 상당히 낭만적인 로맨틱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네마 천국을 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을 한 거고 평소에도 이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눈물을 잘 흘리는. 예, 문재인 후보 못지않게 눈물 잘 흘리는 후보죠. 예. 저도 이게 참 좀 감성적이 돼야 될 텐데. 이 좋아하는 책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책들이에요, 전부. 네. 이게 괴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예. 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예. 어떤 게,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호 순서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다산 책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산 정약용의 책이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산 정약용이 가진 목민심서를 읽고 있는 장면들이 또 나왔죠. 선전 이 동영상에 나왔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역시 다산 정약용이나 에드먼드 버크의 저작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예. 근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게 옛날 건데, 거기서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 요새 시대하고 맞지가 않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목민심서를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물론 2012년 이제 선전 동영상인데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산 정약용을 존경하는 인물로도 선정하고 또 이제 그 저작들을 주로 이제 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상당히 문재인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치 철학적이고 약간 그런 통치술 같은 이제 그런 저작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을 주로 다룬 저작들을 읽는다.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홍준표 후보는 지리산, 이병주. 네. 지리산과 이병주. 나관용의 삼국지 이런 거를. 이거 좋죠. 예. 홍준표 후보는 원래 전략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대중과 친근한 이미지.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유명해지는 게 저는 꿈이다. 본인이 셀러브리티가 되는 게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우선이죠. 본인이 우선이고 본인이 이제 유명해지고 싶고 과거에 이제 JTBC의 손석희 앵커의 초청으로 이렇게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손석희 앵커와 논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내가 잘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위약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대중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근데 위약적이라는 게 본인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위선적으로 하면은 모든 거를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후보들의 애창곡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18번은 아니겠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스터프, 도나 썸머, 이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꿈꾸는 백마강. 야, 이거 진짜 아주 이 고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도나 썸머의 하스터브는 사실 역시 굉장히 한참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디스코 곡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틀어놓고 이제 도청에서도 이제 그런 걸 틀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를 진작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애창하는 노래다 이 노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꿈꾸는 백마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충청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애창곡으로 선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꿈꾸는 백마강 같은 노래가 문재인 후보 이미지랑 상당히 맞지 않느냐 생각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18번으로 들고 나온 분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랑으로 이거 해바라기 노래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그렇죠? 후보는 또 역시 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이주호 씨랑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민숙 씨의 내 한해 사랑 가고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이런 노래가 있고 사실 심상정 후보가 노래를 잘 부르죠.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역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대구 사람이죠. 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역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로man틱한 그런 아저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이 거북이의 사계라는 거는 옛날에 사실 그 김민기 씨의 공장의 불빛이라는 이 뮤지컬에 나왔던 음악을 다시 리바이벌 한 거죠. 심상정 후보의 애창곡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역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노동자를 대표하는 후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거북이 사계. 그래서 사실 거북이 사계는 홍대의 그런 인디씬을 또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또 한참 홍대 인디씬이 활성화되고 그런 이 분위기들이 이렇게 심상정 후보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뭐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자, 우리 대선 후보들 모두 솔직해집시다. 그냥 막 먹지를 좋아하는 책도 만들고 좋아하는 음악도 만들지 말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좀 더 다가가는 후보들이 국민의 정서에 다가가는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택광 교수였습니다. 신들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들을 좀 공개하는, 그래서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요, 대선 후보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젊은 걸 하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연세가 들으신 분일수록 반비례해서 젊은 노래를 고릅니다. 그래서, 야, 진짜 처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로고송부터 얘기를 해보죠. 유권자들한테 이제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심상정 후보는 붉은 태양, 그것도 있거든요. 이문세 씨의 노래 붉은 태양이 있고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이죠. 네. 예, 붉은 노을. 그 노래 참 좋죠. 예, 난 너를 사랑해. 네, 이거 정말 있잖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예, 제목을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네, 예, 예. 그래도 붉은은 맞히는 게 어디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는 엄지척인가요? 뭐 그거. 네, 엄지척. 그죠? 홍진영 씨 노래죠. 그렇죠. 1번이니까 이제 엄지척을 한 안철수 거였어요. 후보는 그대에게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신해철 씨 노래 두 개를 그대에게만 민물장의 꿈인데요. 사실 아주 좀 아이러니한데 이 신해철 씨가 이제 의료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해철 씨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발의를 한 사람이 안철수 씨예요. 안철수 의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이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결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해철 씨 부인이 이제 이 노래를 안철수 이 후보 진영에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택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로고송을 잘 잡은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그 진영의 그 노래들이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한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노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이거는 뭐 부산에 시의 노래죠. 이 뭐 야구 노래기도 하고 저도 뭐 저도 뭐 부산 출신이라서 이 노래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노래고요. 왠지 뭐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하고 불어서 묶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뭐 그래서 있죠.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역시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그 호남 쪽 노래인데 사실은 부르기는 김수희 씨는 또 부산 쪽 이 후보가 워낙 이제 그 캠프 쪽에 자금이 부족한지 어쨌든 뭐 상어가족 이런 동료들 많이 알려진 동료들을 그 좀 선정을 하신 것 같고 샤방샤방 그리고 파란 나라 이것도 약간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나라라는 노래를 본인의 어떤 그런 바른 정당의 어떤 그런 색깔과 일치시켜 가지고 이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뭐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윤민석 씨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노래를 좀 대선 로고송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좋아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좋아하는 영화를 이제 또 본다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는 저요 링컨 그 영화 아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죠. 너무 이제 이분들이 그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고 울었잖아요. 네. 그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난다. 예.
뭐 잘 우시는 분 치면 심상정 후보도 잘 우십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울지를 안에 못해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하는 분 같아요. 네. 전 지금 울음이 안 나와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서가 매일 내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선거운동의 꽃이다. 네, 뭐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로고송입니다. 예, 우리 이태광 교수님 벌써 웃으셨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로고송 그리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숨겨진 의미가 뭔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님과 함께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선거 때마다 이 로고송이 등장을 네. 해요. 예? 그 대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존경하는 인물, 예?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게 급조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이미지 전략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뭐 독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실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음악도 사실 뭐 멜론이나 이런 그 특정한 뭐 이렇게 그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온라인 그 다운로드 음악 사이트에서 뭐 음악을 들으실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하지만 일반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취미생활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출신 가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캠프가 이 노래를 가지고서 뭘 노리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해서는 또 트와이스의 치얼업이라든가 뭐 배드키즈의 깃방망이라든가 이런 노래들. 치얼업은 저 유승민 후보죠? 네, 치얼업도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예. 한국이 또 최근에 이 K-팝이라는 그런 장르가 만들어졌는데 뭐 거기서 보더라도 상당히 작품성 높은 노래죠.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리고 홍진영 씨 엄지척은 아무래도 1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인 것 같아요. 네. 이 모래시계 OST를 이제 아니 굉장히 그 선거 유세장의 분위기가 장중해지더라고요. 비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요즘 예. 젊은 세대는 모래시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고현정 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로트로는 뭐 당연히 이제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를 또 선정하셨고. 무조건은 예전 선거에서도 그게 로고송으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여기 또 홍진영 씨 엄지척 이런 것도 대부분 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아주 뜻하지 않게 귀요미송을 또 홍준표 후보가 뿌잉. 예,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아무래도 이제